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세종시 집값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거래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한다 해서 보도자료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8월 20일 날 올 하반기에 아파트 6,000세대 공급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세종시청이랑 행복청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우선 현재 중개업소 단속도 조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세대가 한 6,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서 예정됐던 1-1 생활권의 한림프레버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얘가 지금 한 10월 중에 신규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양가는 9월 중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6-4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6-4 생활권 쪽과 6-3 생활권 쪽. 그 3생활권 쪽에 지금 현재 공급이 진행이 될 게 지금 준비를 해서 올 안으로 공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6,000세대, 도시형 원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LH 임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행복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로만 순수하게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6,000세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문의 전화 오는 게 공급 물량 많으니까 청약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은요. 3,366세대가 아파트고요. 도시형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조금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2,600세대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벽이 2,600세대이니까 통합해서 6,0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요. 3,366세대가 이제 올 하반기에 공급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였던 것을 인지를 했는지 보도자료를 전혀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분양하면은 뭐 하나보다 일반 신문사들 광고가 있었고 저희 중개사들이 이렇게 블로그도 띄우고 유튜브도 띄우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는 했었지만 세종시에서 공급에 나선다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공식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올 하반기에 임대까지 포함해서 6,000세대라고 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 하나,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이 2,600세대고요. 나머지 민영 같은 경우는 한 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또 중앙부처인 중앙행정타운인 공무원 물량도 1,500세대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준비해서 받아갈 수 있는 세대가 1,500세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약에 관련된 그 준비를 좀 하실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6-3 생활권의 청약 부지가 예전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 입지적인 부분은 고운동 1-1 생활권 한림프레버가 공급되는 지역과 M8블럭과 6-3 생활권의 블럭 이 두 군데를 입지는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률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첫 번째는요. 우선은 당해하고 기타로 나눠지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주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무주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84제곱미터 백날 넣으셔봐도 청약 안 되세요. 그냥 대형 평수를 좀 전략을 해보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라든가 공급 물량에서 봤을 때 세대수가 좀 많은데도 공략도 좀 해보시고 이제는 타입과 층을 고수하실 수 없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타입과 층을 고수하셔서 좋은데 괜찮은데 그런데 청약으로 물어보셔서 어디가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청약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청약의 조건을 맞춰서 넣을 수 있는 데를 무조건 어느 지역을 논하지 말고 놓으셔야지 저쪽에 5-1 스마트시티 거기 도시 되게 좋은데 거기 넣으면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요. 거기는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청약을 당첨을 받으시려면
우선은 조건인 무주택과 세대주 자점이라든가 그거를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해 놓으시고,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 청약 홈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로그인도 해보시고요, 공인인증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청약을 받을 때 청약 가점이 몇 점일까, 이거를 먼저 검증을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조금 빨라요. 근데 가점이 얼만 점도 모르시고 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려면 답이 안 나와요. 어디를 어떻게 넣으시라고 얘기도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도 못 드리니까, 우선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공인인증을 하시고 나서 가점이 얼마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어떤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앞으로 모델하우스와 모집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쪽으로 조금 넣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면 어때요? 이런 방향으로 넣으시면 어때요?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청약 어떻게 넣으세요 하면은 이래요 이렇게 깊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청약 점수가 나는 과연 몇 점일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청약에서 또 하나 모르시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각종 특별공급이 5-6개가 있잖아요. 그 5-6개 중에 물량이 많은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중에 또 생애 최초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최초 세대수와 신혼부부 세대수를 좀 전략을 짜보시고서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어보시고, 특별공급 대상자이신 분들,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특공은, 이거는 장애인협회공단이라든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이런 데에서 청약 조건이 되는지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게 미리 나와요. 이거를 당일날 신청을 해서 되실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셔서 이거를 청약을 받으시고, 여기서 떨어져서 특별공급에서 안 되셨다 그러면 일반 청약 1순위로 넣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청약을 2번 넣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짜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 청약을 넣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두 번째가 부양가족의 점수가 5점이라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양가족이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야 될지 아시죠? 무주택이신 분들로 해서 부양을 하실 수 있는 조건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청약 예치금도 한번 해보시고, 예치금이 조금 부족하시면 회차도 좀 늘려보시고, 또 LH 국민주택에서 하는 규모랑 민영주택에서 하는 규모랑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국감정원 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좀 보시고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청약에 도전을 하시게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하셔서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지, 그냥 당일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면은 아쉬운 게 나오고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는 세종의 청약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청약을 하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꼭 받으셔서 청약을 조금 제대로 공부를 좀 해놓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세종시 집값이 계속 고고행진하고 있고 거래율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매도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고는 싶으신데 가격이 높으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율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매매 호가는 좀 늘어난 것도 같고, 또 저희 중개업자인 입장에서도 호가를 계속 올리셔서 매매 가격을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될까봐 매매 금액을 높게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조금은 주춤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이만큼에 올려놨는데 네이버에 안 올려졌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은 가격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세에 들어갈 시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고 물량이 터지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더 반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고 물량을 좀 늘려준다 하니 청약을 준비를 하셔서 내가 꼭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를 공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좀 지금부터 차츰차츰 해 놓으시고, 회차가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니까 10월 중에 이제 한림이 지나가면 그 연말이라 하니까 12월이나 1, 2월 달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그 시기에 맞출 수 있게끔 좀 해놓으시고, 회차는 다 챘는데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금액을 꼭 잘 세팅을 해 놓으셔서 이 청약 시장에서 청약이 됐는데 내가 뭐를 못해서 금액이 얼마가 부족해서 청약을 못 넣으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시면 나중에 부적격 판결 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지금 공고문 좀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들으셨는데 보셨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상담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가점이 내가 얼마인지는 좀 알고 계시고 청약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알고 계셔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있으신 분한테 저희가 상담하기가 참 쉽고 많은 걸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의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에 이렇게 공급이 진행이 된다 하면 사실은 부동산의 피크가 거의 하반기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세와 이동이 가장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 많은 시장에 이렇게 청약까지 겸비가 된다 하면 글쎄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세종에서 청약을 받기로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전략을 꼭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담아 드립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